네, 웰컴 에브리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자성어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호시, 호랑이처럼 보고, 목표를 꿰뚫어 보고, 그다음에 목표를 향해서는 우보, 소처럼 걸어가라 이런 의미인데요. 목표는 분명히 세워야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가 뭐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건너뛸 수 없죠. 좀 빠르게 가고 느리게 가는 사람은 있지만 걸음걸음은 다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남과의 속도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느리게 가나? 그건 자기만의 속도가 있기 때문이죠. 토끼와 거북이를 봐도 거북이는 어떻게 간다고 하죠? 토끼랑 거북이를 둘 다 걷는다고 하지 않아요? 토끼는 뛰어가죠. 거북이는 기어갑니다. 그러면은 꼭 뛰어가는 게 기어가는 것보다 좋은가? 다 장단점이 있죠. 뛰어가면 목표물에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가는 과정에서 뭘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목표는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처럼 기어가면 해민스님의 책처럼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처럼 주변도 살필 수 있고 자기가 발전하는 것도 느껴볼 수 있고 또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다 저마다의 속도를 가지고 태어났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속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언제나 언제든지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호시, 우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문 관찰해 볼 텐데요. 영문을 영한 방향으로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영한으로 하는 방법, 또 그것을 반대로 되짚으면 한영으로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주제는 그 카알메인이라는 대형 계란 생산 업체가 조류 독감 발생으로 인해서 그 가지고 있는 조류를 살처분한다고 해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살처분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 당연히 계란값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정책이 나오고 하는 그런 표현들 아마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매체에서 많이 들었던 한국어 표현들에 대한 영어 표현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bird flu outbreak인데요. 조류 독감이에요. 조류 독감, 원래는 발생인데 우리가 사태라는 말도 많이 써요. 코로나 사태. 이럴 때도 crisis라고 쓸 수도 있고 outbreak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죠? 네, 조류 독감 사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조류 독감 사태의 the largest US chicken egg producer라면 이제 여기가 칼메인이라는 회사 식품 회사인데 생산업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업체라고 그냥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최대 계란 업체에서 조류 독감 사태로 인해서 당연히 계란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영향을 준다기보다 우리는 타격 안 좋은 거잖아요.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타격을 주다. 그 영향을 주다 그러면 어펙트가 생각이 나는데 타격을 주다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나니까 항상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계란 값을 보시면은 S가 붙죠. 우리는 계란 값이지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를 붙여야 되고 물가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칼메인 식품회사가요. 아까 이거는 했고 temporarily halt production at one of its facilities in Texas. 텍사스에서 그 시설 공장을 말하겠죠. 공장 중에 하나에서 생산을 임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중단한 건 되는데 시설에서 생산을 중단한 건 다 합해가지고 텍사스의 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운영을 임시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중단하고 있죠. 지금 현재 완료예요. has temporarily hold. 그다음에 operation 이래도 되고 이제 production at one of its facilities를 합해가지고 operations in Texas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한영어로 할 때요. 왜 그랬을까요? 조류 독감을 발견하다죠. 발견하다. 근데 find한 건 아니겠죠. 다 검사하고 하는 거니까. 발견했다고. 그리고 제가 노란색을 칠한 거는 아까 칼멘 식품회사가 나왔다가 다시 받을 때는 그 컴퍼니라고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컴퍼니 나왔죠. 아까 칼메인 식품회사가 약 160만 마리와 33만 7천 마리를 이게 이제 살처분하는 거예요. 살처분. 음, 그 병이 들어있는 닭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죽이는 걸 살처분한다고 하고 이 뒤에 보시면 유선에이지아 안락사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살처분이 살처분했죠. 근데 레잉 핸즈 하면은 핸즈가 암탉이잖아요. 특히 레잉을 붙일 때는 산란용 암탉 이렇게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키우는 어, 음, 그다음에 이건 이제 영계.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가지고 있는 그쵸? 전체 닭이죠. 그냥 플라기 전체 닭의 3.6%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살처분했다 그런 얘기죠. 이번 조류 독감 발생 때문에 애저 리졸터우드 외워두시고. 네, 그다음에 조류 독감은 맨날 나오는 거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다. 우리말로 강하게 전염성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말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순서가 바뀌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할 때는 강한 게 앞으로 와가지고 highly contagious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거 많습니다. 뭐 블록체인 같은 거 할 때도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아시죠? 비트코인의 테크놀로지. 블록체인은 뭐 보장성이 강한 기술이다. 데이터 보장, 그죠? 데이터 보장성이 강한 기술이다. 그러면은 강하게 보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보장. 또 강하게 전염성이 돼. 그러니까 블록체인 is highly 그거죠. 여기처럼 좀 highly secure technology죠. technology. for data, 그죠? 그러니까 보장성이 강한 요구하고 순서가요. highly contagious하고 전염성이 강하다고 순서가 강한은 뒤에 있지만 영어로 갈 때는 앞에 부사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저는 항상 수학 공식처럼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영한, 한영, 번역 다. 수학 공식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전염성, 여기서는 보장성, 그 공식만 달라질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똑같은 공식인데 무늬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인데 또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듯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왜 해놨냐면 스프레드 우리가 이제 조류 사이에서 보통 뭐 퍼진다 이렇게 하는데 조류 사이에 뭐죠?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염. 컨트랙트도 조류 독감에 걸리는 거니까 감염. 그다음에 조류 독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감염. 조류 독감을 걸린 거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감염이란 단어를 보면 우리가 infect밖에 못 쓰는데 spread, contract, have, get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생조류가 보통 걸린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조류에는 치명적인데 사람이 걸리는 건 드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리는 거 물론 인펙트도 걸리죠. 사람이
감염되는 것은 이거가 지금 사람이 감염되니까 꼭 humans are infected 해야 될 것 같은데 human infection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걸 자꾸 외워두면 자기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를 푼다. 그럼 우리가 뭐 스트레스, 뭐 운동이 스트레스를 푸는 데 좋다. 운동,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좋다. 그쵸? 운동이 뭘 쓸지 궁금하시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exercise 그쵸? is good to relieve stress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것처럼 한번 해본다는 거죠, 지금. 아까 사람이 감염되는 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이거를 휴먼 인펙션즈 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를 그냥 명사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exercise 이제 가시 나왔어요. good, good for stress relief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드물고요. 그다음에 커머셜 팜즈 하면 상업적인 농장이잖아요. 상업적인 농장인데 이렇게 계란을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계란을 키운다고 할 뻔했어요.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을 낳겠죠. 그런 곳을 뭐라고 해요? 양계장이라고 하죠. 양계장들이 이제 또 살처분한 거죠. 그 조류를, 가금류를, 그쵸? 가금류라고도 하죠. 네, 그 조류 독감 발생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조류 독감의 감염을 줄이겠죠. 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칼멘 식품회사는 미시시피 베이스드 하면 여기 본사를 두었다 이거예요. 미시시피의 본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이제 당연히 working 이럴 때는 일하고 있다가 협조한다고 많이 해요. 협조하다. 협조하고 있죠. 누구랑 뭘 하려고요? 그러니까 계란 생산을 확보하려고 협조하고 있죠. 아까 텍사스는 운영을 중단했으니까. 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텍사스 이외에 있는 공장을 말하는 거죠. 그럼 공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셔야겠죠? 공장을 말해요. 공장. 여기서는. 물론 뭐, 다른 뭐 양로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것도 다 퍼실러티인데 여기서는 계란 생산 공장을 말하는 거죠. minimize disruption to its customers. 고객들에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거죠. 줄이다의 표현이 reduce만 정말 많이 쓰잖아요. 줄이다가 뭐가 있어요? minimize 또는 아까 limit 다 줄이다죠. 여러분도 그 자기도 모르게 특히 통역할 때 보면 어,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좋은 표현을 고를 텐데, 통역은 즉각적으로 하니까 그냥 줄이다를 다 리듀스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리미트, 미니마이즈 이런 거 외워가지고, 쓰려고 노리고 있어야 되죠. 호시, 아까 그 호랑이 눈으로. 그런 순간에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 노려도 쓰게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을 노려야겠죠? 저는 그렇게 하는 표현을 줄이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건국이잖아요. 근데 보건국이 텍사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미시시피도 보건국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보건국인데 텍사스 보건국은 위치를 보시라는 거죠. 텍사스 디파트먼트 오브 이런 식으로.
텍사스 주 보건국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교부도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외교부, 한국 외교부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더 US 디파트먼트를 여기다 써. 그러니까 US 앞에다가 써야 되죠. 디파트먼트 앞에다가 어, 스테이트. 그쵸? 만약에 한국이면은 저기다가 또 코리아, US 자리 대신에 코리아를 쓰면 되고. 어, 오늘 알려드리는 게 많네요. 그 다음에 earlier this week 하면 이번 주 초에 이런 말입니다. 초에. 그러니까 이제 earlier하고 early 차이점이 또 뭐냐면 이건 정말 early this week는 이번 주 초니까 월 뭐 이 정도 적어도 화요일. 근데 earlier라면 지금보다 더 일찍이라는 거니까 지금이 뭐 금요일이면 목요일일 수도 있고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걸렸어요. 그죠? 어디서 걸렸냐면 데어리 캐틀이 뭐예요? 캐틀이 소잖아요. 근데 그 우유를 낳는 소를 뭐라 그러죠? 젖소죠. 물론 cow 그래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캐트 전체적인 소 그러니까 지금 조류 독감하면은 조류만 걸려야 되는데 이제 젖소도 걸리고 젖소랑 접촉했던 사람도 걸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젖소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그, 젖소들 사이에 있었던, 이게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의 발생을 통해서 조류독감을 걸렸다는 거니까, 합해가지고 접촉했다, 이런 거죠, 접촉. 여기 이 조류독감에 접촉해서 걸렸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는 빼줘도 되죠. 뒤에 조류독감 있으니까 되지죠. 만약에 이걸 전체를 번역을 한다면 젖소 사이에 발생한 조류독감에 접촉한 그죠? 어, 접촉해서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다. 조류독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거. 그다음에 디에이전시는 아까 이제 그 텍사스 주 보건국을 말하죠. 뭐뭐 가능성이 낮다 이런 거 그냥 통째로 구조를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은 possibility밖에 생각 안 나는데 the likelihood of 뭐뭐뭐 is low, 그죠? is high. 그러면은 이 of 다음에 건 어느 거든지 문의가 바뀔 수 있지만 구조는 외울 수 있죠. 뭐 할 가능성이 많다. 뭐 한국이 뭐를 개최할 가능성이 많다, 적다 이거죠. 그다음에 1인 contaminate egg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류 독감에 걸린 감염된 계란을 먹는다. 여기 contaminated가 오염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뭐로 오염된 거냐면 조류 독감에 그쵸? 조류 독감이 들어가야 돼요. 또 다른 데서는 뭐 다른 걸로 오염되겠죠. 조류 독감에 오염된 네. 그러니까 조류 독감에 걸린 네. 계란이니까 조류 독감과 관련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독감, 연관된 거죠. 낳고 사람이 그 계란을 먹고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계란이냐면 cooked and sold properly. 우리가 요리된 그러면은 쉽게 나오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자꾸 나오는 방송이 꼭 뭐 익혀 드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익힌 음식을 먹어라, 물은 끓여서 마셔라. 이거 익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익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관하다. properly는 뭐예요? 적절하게 익히는 게 아니라 잘 익히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말에 잘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하다. 나는 우리 가족한테 아침을 잘 챙겨준다. 그 잘은 또 뭐예요? properly로 하면 영양가를 잘 챙겨준다는 걸 거고, 그죠? 챙겨준다는 건 뭐죠? 또 prepare라는 거예요. I prepare breakfast for my family. properly 하면 영양가를 잘 채워주는 거고,
잘 챙겨준다는 게 매일매일 해준다고 하면은 뭐 carefully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뭐 의미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음.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류독감 사태가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crisis라고 쓸 수도 있어요. 사태 이런 거.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업체에 타격을 주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temporarily halt. 물론 suspend 가능하죠. 그다음에 발견하고 살처분한다, depopulate, euthanize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 닭이고 산란용 암탉을 이렇게 얘기하고 전염되다라는 표현이 spread, contract 하고 get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염성이 강한다고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장성이 강한다는 거 요거를 같이 보게 앞에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짝짓기가 좋아지죠. 음. 전염성이 그러니까 highly contagious 하면 전염성이 강한이 순서가 됐고 여기서는 highly secure 하면은 highly가 음, 더 고장성이 강한 뒤로 갔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를 동사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명사로도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죠? 사람이 감염되는 걸 주어 동사로 할 수도 있지만 형용사 명사로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양계장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살처분, 가금류, 리미트 미너마이즈가 줄이다, 그다음에 협조하다, 본사를 두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contract 다 아까 감염되다, 그다음에 발생을 통해서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건 말씀을 드렸고 이거 위치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젖소였고 공간된 익히다 잘 이런 표현.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이 배우셨어요. 음, 그 호시 우보의 마음으로 자신이 지금 왜 이거를 영상을 보고 있나 이유가 있죠. 다시 한번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steadfast 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